자,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이상엽 이사하고도 얘기했는데 네. 반도체 우리가 특히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게 반도체와 그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기차.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런 걸 우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던 게 이제 또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테슬라 보면서 쭉 보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월봉만. 진짜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아까 이상엽 이사가 그 얘기한 것처럼 네.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42% 빠졌습니다. 월봉이. 진짜 이거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지표 보면 다 침체예요. 솔직히 한번 사볼까라고 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이게 이제 펀더멘탈을 건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주가 펀더멘탈을 건드리게 되면 무서운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게 되면 판매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결되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시그널이죠. 계속 가격 내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가 보통 테슬라 기준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실적보다 이제는 와, 이 정도 밸류까지 하락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내년 실적 대비해서 PR 20배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PR, 테슬라의 PR 계산하면 400배였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주는 딱 그렇더라고요. 주가가 하락해서 싸 보인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주가 하락해서 만약에 정체되는데 여전히 성장한다. 그래야 반등하더라고요. 그 여전히 성장한다는 의문을 지금 계속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잘 팔릴까? 예전만큼 괜찮을까? 요즘에 전기차에서 가장 뜨는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전기차요? 네. 글쎄요. 포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뭔데 그 랩터 뭐 하여튼간 그 브랜드 전기 픽업 트럭 쪽에서 엄청 이가 좋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그동안에 끌어왔던 전기차의 대항마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테슬라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 의문이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 이게 또 같이 맞물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도 물론 문제지만 경쟁자가 나오면서 어떤 내가 우위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감. 이게 또 나오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한 4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을 더 사려고 하는데 아직 손이 못 나가는 게 환율 때문에요.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지금 제 기준에는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104, 105, 그러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104, 105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거 시도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100을 깰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미국 주식 사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가 아닙니다. 한차손.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나마 선방은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다우 쪽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선방은 하는데 이게 왠지 이제 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의 현상과 오늘 보면 그러니까 리비안 루시드 다 7%대 빠졌죠. 그렇죠. 다 폭락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하나 2차 전지를 예상할 수 있는 전기차 라인들이 또 한번 꺾였고요. 엔비디아 꺾이다 보니까 반도체 별로 안 좋고요. 또 보니까 모더나가 한 9% 빠졌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1, 2, 3, 5 상위권 1, 2위는 다 동남아 3위가 일본 4위가 한국 5위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어르렁거려도 미국에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변화를 보게 어제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 항공주는 또 폭락했어요. 근데 이건 계절적인 거죠. 미국의 스노우 스토밍. 와, 무슨 여기는 저 중부 쪽 어디요? 그 바로 북극에서 바람 내려오는데 거기는 마이너스 58도래요. 영하 58도가 상상이 되나 싶긴 한데 이런 날씨 되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분 결항되고 그래서 항공주는 흔들렸는데 그 리조트 관련된 쪽은 또 다 올랐더라고요. 네. 중국인들 온다 이런 느낌인들이죠.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바뀌어 있는데 결국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에 대한 신뢰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볼 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딱 그거예요.
1300선 터치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흐름 보세요. 약간 묵직하게 터치하려고 그러죠. 잘못하면 아까 이상엽 이사는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에 왔다라고 하시던데. 같은 회사여도 뷰는 다를 생각이 수가 달라요? 있습니다. 예, 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와도 이 상태로 1300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여기 들어오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들어오는 게 좋아서 이제 터치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거래나 흐름 보게 되면 밑으로 가야 거래가 나올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별로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S&P가 한 지금 기준에서 한 20%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S&P 500도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중요한 저항선 한번 이탈했죠. 네. 바운딩합니다. 근데 못 올라가요. 계속 시도했는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 툭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데 이런 얘기 드리면은 제가 좀 속상한 게 저보고 뭐 하락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걸려들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단타 쪽은 하락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상승 변동폭이 상승의 변동폭이에요.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본인의 뷰와 뭐 맞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악플 다시는데 괜찮습니다. 악플도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저는 상승하기를 왜 꺼려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인보스를 뭐 TQQQQ 뭐 이런 거 막 베팅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제 갈 길을 가겠죠. 가겠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경고음이 높다는 거. 이거는 제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참 매번 펼쳐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짜증납니다. 네, 한국 시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대주주 요건 10억대로 낮춘 지가 지금 4, 5년쯤 되죠. 그때마다 발생하는 현상이 작년은 개인들이 그 시점쯤 되면서 7억 2천만 원, 7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7조대를 팔고 그 끝나다 나오니까 다시 그러니까 개인들이 7조 팔면은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 과정에서 요거 받았다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개인들이 7조 사고 기관들은 다 팔고 요게 반복되는 현상들이죠. 4, 5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3조입니다. 근데 그나마 가족 합산이 없어졌다고 물량이 반으로 줄었네요. 또 이거 본인이 최근에 종목들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와 좋아 이거 사 이렇게 나오죠. 네, 오늘 딱 갔다. 오늘부터는 반대입니다. 오늘은 그 팔았던 거 다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관들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보관해 줬어. 보관료 내. 보관료가 뭡니까? 배당이죠. 배당 챙기고 나오는 거 개인들 다시 살려고 그런다 우르르. 이게 반복되는 쳇바퀴인데 그러다 결국에는 시장이 그러면 뭐 이런 과정을 겪어서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현상들이. 그럼 이렇게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일단 배당락 나오겠죠. 배당락 지금 얘기가 한 1.5% 한 2% 사이 정도쯤 될 겁니다. 근데 현금 배당이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에 하락한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최소한 1%대 하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2,300대 초반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금 외국인들 보게 되면은 선물을 한 며칠 사이에 이게 안 나왔네. 예. 그냥 보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니까요. 며칠 사이에 지금 산 게 지금 거의 한 15,000개, 2만 개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게 오늘부터 선물 매도로 돌고 그러면 매도로 돌면 그동안 받았던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 며칠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수급이 안 좋아 보입니다. 주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배당락도 내일 가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윈도우 드레싱 할 자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이는데 종목들 보면 수급이 외국인기관 팔면서 개인만 사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급 자체가 무거워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또 올해 마감하고 내년을 바라봐야 된다.
좀 불편합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번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내년도 2023년도 시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한 11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아, 내가 오늘 주도주로 좀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이거 끌고 내년까지 못 갑니다. 잘라야 돼요. 왜냐면 다 이런 현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도 섹터가 나와서 쭉, 와, 올해도 참 이거 가지고 큰일 했어. 하지만 중장기 투자가 되나요? 10개월 매매하고 끝입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똑같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셔서 내년도 11월 달쯤 가면 미리 팔자. 대한민국 증시 한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좋은 전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식 반, 현금 반, 현금 가지고는 요즘 그래도 좀 깔짝깔짝 움직이는 종목들 이거 잘 치고 빠지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보면은 한국 주식 쪽에서 지수가 뭐 20% 30% 코스닥까지 그렇게 하락할 구간이면은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 이건 뭐 종목은 그게 아닌데, 예, 중소형주 쪽에서는 거의 뭐 그냥 너덜너덜해진 종목들 많거든요. 와, 저런 가치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저런 거는 빚내서 사야 돼. 이런 종목들 제가 보기에도 한 보따리입니다. 한 보따리. 근데 손이 못 나가겠어요. 이런 시장 분위기 쪽에서 저거 사고 기다리면 한 내년 이맘쯤이면 좀 돈 될 텐데라는 종목들이 많은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해서 변동성이 아마 1월달, 2월달도 마찬가지로 크겠죠. 이 변동성을 감안하고도 내가 버텨보겠다. 그럼 저가 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이 없다, 또 잘못하게 되면 안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현금 두시고 차라리 변동성 끝나고 난 다음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뭐 후배들 지금 뭐 지금 휴가가 있는 것처럼 아바타2 못 보셨으면 보러 가시고요. 좀 그러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도 보니까 연말이라 그런지 네. 그 수급이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거래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네. 현재 그러니까 이게 호가가 밑에 이렇게 별로 없는 공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도 그나마 한국은 조금 살아났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 나스닥 거래량이 어디 정도냐면 올해 거의 최저치입니다. 하반기에 최저치까지 내려와서 에이, 무슨 주식은 주식 올해 다 깨졌는데 뭐 그치. 내년 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도 없고요. 파는 것도 그냥 여기서 따라서 팔아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큰 거죠. 이게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면은 주식이 좀 그래도 이틀 사이에 오르다 보니까 이거 좀 따라가야 되나 막 배당 받을까 막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움직이는 본 보세요. 어제 보면은 장중에 지수 움직이는 포인트도 요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패턴입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보니까 오늘은 그 살만한 종목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되는 그런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하셨던데 전부 중국 관련주예요. 지금 미국도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에 대해서 아까 이상엽 이사가 소개해 주셨는데. 네. 같은 회사지만 오늘 저는 어제 섹터 찾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하고 그렇게 썩 안 좋다 보니까 일단 파란색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게 첫째. 두 번째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본격화될 땐.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화장품주는 솔직히 저는 왜 오르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의 화장품들은 경쟁력이 꺾여 있거든요. 중국이 리오프닝 돼도 일단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전에 나왔던 중국에서 나왔던, 중국이 돌아가니까 거기서 나왔던 중국의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겠어.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돼서 그냥 분위기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제 보니까 뭐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임 대표님 예전에 어머님 쓰시던 화장품 쪽에서 주단학, 기억나요. 피어리스, 아, 기억나요. 네 이런 거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솔직히 한국 화장품 이런 거. 근데 이게 중국 가서 와 주단 그학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학. 그 이런 화장품이 진짜 그게 참 유명했던 브랜드인데 진짜 싹 들어갔네요, 한국에서는. 이제 왜 이게 기억나나 싶었더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그 크림 바르시던 거 그거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아직 어제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강해요.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그러면 차라리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두 자릿수로 올라갔다. 그러면 기대감과 뭐 변화가 좀 큰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쪽도 올랐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는 슬슬 매도해야 될 때다. 네, 너무 약간 작은 종목이 기대감을 키운다는 쪽에서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방역들 푸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 중국에서도 그렇겠죠. 주변에 보면 다 걸렸어요. 다 콜록콜록거리고 집에서 못 나오고 야 이제 나와도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나와요. 그렇죠. 내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코로나는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워낙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이 이렇게 심한데 풀렸다고 그래서 나가도 돼? 이런 의구심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월 중반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봐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또 리오프닝 쪽은 저희가 하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설레발 쳤다가 꺾이고 설레발 쳤다가 꺾였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따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보유는 이거 좀 되네 싶었는데 갑자기 훅 빠지게 되면 대응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차라리 속도를 조금 늦춰가자.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네. LG생건이 됐든 뭐죠? 그 고점 대비 네. 막 반토막 이상씩 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요새 최근 반등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 일단 상가격 만회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데 네. 요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낫다. 저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손에 이만큼 난 거 또 밑에서 만약에 물 탄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정리했다가 물 탄 것만이라도. 예,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뭐 단기 관점들 움직이게 되면 또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쫓아가느냐라는 입장 쪽에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행주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보면 여행주 입장은 이게 인바운드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여행주는 아웃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뭐 단체 여행을 가냐 개별 여행을 가냐 그러면서 다 만들어줘가지고 가는 게 여행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일단 지금 일본 열렸다. 뭐 요즘 일본 가는 거는 이제 예전처럼 가족 모임 일본 가서 할까?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막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다. 근데 일본이 저희가 많이 가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런 패키지 비슷하게 갈 수 있어도 예전만큼 여행의 단체 여행 쪽으로 가는 거, 뭐 패키지로 가는 것 없습니다. 네, 그나마 한 2, 3년 되니까 가물가물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패키지로 갈까라고 하면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여행은 저희가 개별 여행에 지금 벌써 다 많이 익숙해 있는 상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혼자 가지 예전처럼 그 막 단체 관광으로 가는 거 좀 번거로워 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이 열렸다. 와 중국 가자. 이런 분들 저 주변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중국에 가는 거는 그때 거꾸로 보면은 네. 제가 아는 그 분이 그 알리바바 한국 대표신데 중국을 들어갔어요. 네. 중국을 들어갔다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막 확진될 때 네. 못 나오더라고. 비즈니스 아, 일정이 그쵸. 쫙 있는데도 한국에 가면 코로나 걸릴까봐. 마찬가지죠. 네. 우리 지금 중국 가면은 코로나 걸릴까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행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아웃바운드다 보니까 네. 이건 우리가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소비 심리죠. 이게 나오겠느냐. 가뜩이나 지금 점점 지갑이 얇아지는데 이거는 좀 주의해 보자라는 쪽에서 하게 되면은 솔직히 종목 몇 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그러면 뭐 별로 할 게 없네. 오늘은 네. 제가 보기에는 배당 때문에 움직여서 뭐 그런 거 말고 배당은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어제 좀 쳐졌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변화될 가능성들이 매수에 붙어서 움직일 종목들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뭐
최근에 조금 살짝 쉬었던 뭐 컨텐츠 쪽, 네. AR, VR 이런 거 어차피 또 CES 있죠. 이런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이제 리오프닝은 뭐 오전에 강하면 좀 오후엔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뭐 음식료 쪽 뭐 이런 거 이렇게 살살 보시고 오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장 동향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조가 나온다. 그러면 한국 시장 또 만약에 낙폭 키웠던 거를 좀 얼만큼 또 방어하는지 이런 정도로만 한정적으로 네.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네. 어쨌건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뭐야 산타랠리가 뒤늦게 정말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뭔가 이 안심되는 분위기가 좀 퍼졌었는데 네. 결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뒤에 뒷배경 미국 형님들이 좀 단단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죠. 근데 미국 형님들이 간당간당해요 지금요. 이런 상황 쪽에서 한국 시장만 뭐 모르겠어 그냥 가지하라고 하기에는 취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네. 네, 오늘도 잘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네. 항상 똑같은 멘트지만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네. 네. 알겠습니다.